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에 이어서 인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세가 저렴한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신혼부부 처음부터 집을 사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전세나 반전세, 월세 등을 많이 찾으시죠? 그래서 전세, 전세가가 저렴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세가도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가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보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작년 10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CSV 파일로 서울특별시에서 다운로드 누르십니다. 그럼 보안 문자 입력하셔서 확인하시면 다운로드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진행 중이고요. 제가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일단 다른 화면에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매로 가져왔네요. 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예, 제가 실수했죠. 아파트 전월세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CSV 파일로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다운로드 하세요. 그래서 보안 문자 입력하셔서 다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전월세 거래건이 더 많아요. 전월세는 2년마다 또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뭐 4년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매는 뭐 거기 들어 살면 안 팔아도 되니까요. 사실 집 자체를 어, 매매 거래보다는 전월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많긴 합니다. 자, 요 파일 저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는 바탕화면에 제가 옮기겠습니다. 코드는 앞에서 썼던 거 그 코드 거의 조금만 바꿔서 사용할 거니까요. 앞에 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 이번 지금 코드 작성하는 것에서 잠깐 중간중간 멈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요. 요거 파일 업로드 할 거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전월세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전월세에서 인서울 이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로에 맞춰서 전 바탕화면이 제일 편해서 용량이 아무래도 전월세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용량이 크긴 크네요. 매매에 비해서 아까 매매는 금방 지나갔는데 데이터 건수도 몇 건인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전세보다도 오히려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월세는 일단 2년은 유지되니까요. 2년만큼은 고정금리니까요. 그리고 임대차 입법에 의하면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하면 5%까지밖에 못 올리니까 많이 올릴 수가 없죠. 네. 파일이 거의 업로드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되었고요. 그러면 다 되면 여기에 하나 생겼죠? 네, 됐습니다. 이 데이터도 역시 최근 6개월치 데이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파일을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이 파일을 당겨 오시겠습니다. 로드 하겠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인서울로. 뒤에 CSV가 또 붙었으니까 지우고요. 앞에 15줄은 기본 정보 정보들이니까 엑셀 파일 열어보시면 CSV 파일 열어보시면 있는 정보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로우스 이게 나왔죠. 총 몇 건이냐면요. 확실히 많네요. 11만 6,690건이에요. 아까는 몇천 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요 코드를 통해서 이제 칼럼들의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이즈가 몇 번째냐? 0, 1, 2, 3, 4, 5, 6. 예, 전월세에서는 이게 사이즈가 여섯 번째네요. 프라이스는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래. 인덱스 6, 7, 8, 9. 9입니다. 9. 9. 9가 여기서는 보증금이고요. 캔슬 관련된 얘기는 여기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계약 구분 이게 있습니다. 계약 구분을 보시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예요. 신규냐 갱신이냐. 네. 신규인 것만 할게요. 계약 구분은 신규.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요. 캔슬은 없고 컨트랙트 타입이 이게 몇 번째냐?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15 맞죠? 네, 15. 15네요, 15. 15가 결국 컨트랙트 타입이 돼요. 그래서 밑에 컨트랙트 타입 관련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뭘로? 신규일 때만 넣는 거야. 왜냐면 갱신하면 금액이 별로 안 오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요거 또 하나 합시다. 지금 여기 캔슬해서 그 길이가 6 이하일 때만인데 캔슬 대신에 다른 걸 쓸게 있나요? 없네요. 예, 그러면 요건 지울게요. 캔슬 자체는 일단 지워버립시다. 그래서 요거를 땡길게요. 이만큼씩 하나씩 땡겨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프라이스를 일단은 보기에 앞서서 요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에 이것도 한 칸씩 또 땡기고요. 데이터를 언더 400 이것도 넣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자 언더 400도 지우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코드는 자 맞나요? 네. 사이즈 프라이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월세 전세냐 월세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있네요. 전월세 구분에 있네요. 전월세 구분은 0, 1, 2, 3, 4, 5 5네요. 5. 전월세 구분 이즈 전세 그냥 콩글리시로 쓰겠습니다. 6이었나요? 0, 1, 2, 3, 4, 5 5였죠. 5 전월세 구분 5 스트링 df.log
i의 5.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if and 전세라면 이제 is 전세가 그랬을 때만 이 값들을 넣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지울게요. 이렇게만 가지고 해서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쓴 일단 신규 계약이 총 몇 건인가, 그리고 전세가 몇 건인가를 볼게요. 이 앞에서 일단 전체는 11만 6,690건이었는데요. 프린트 랭 pps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몇 건인가? 11만 6천 건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신규 계약건이고 전세가 몇 건인가?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아무래도 거래건이 많다 보니까. 예, 좀 많이 돌아가네요. 길게. 예, 33,507건. 많이 떨어지네요. 11만 6,690건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또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넘파이 가지고 자 계산해 볼게요. 민 값을 계산해 볼게요. 프린트 민 일단 평당가 최소값입니다. 평당가 정확히 전용 면적 땅 가격 넘파이 np.min 그래서 pps를 넣고 자 각각 4줄을 복사한 다음에 맥스를 넣고 그 다음에 민 평균 값을 넣고 표준 편차 값을 넣죠. 그래서 맥스 민 표준 편차 값 요것만 한번 구해보면 금방 구해지죠. 이건 61만원도 있어요. 61만원이면 아주 저렴하네요. 그럼 만약에 59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60을 곱하면 66에 3,600만원? 궁금하네요. 어떤 아파트일지. 그래서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민인덱스는 실제로 아그 민으로 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 지금 아파트 인포에 저장이 됐잖아요. 똑같이 아파트 인포 안에다가 np.argmin pps를 넣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저 4015 만약에 60을 곱하면 얼마예요? 20평대 64 24억인가요? 전세가? 네, 한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여의도동의 미성 아파트라는 곳이 전세가 162짜리가 1억에 거래. 이거는 뭔가 조금 어떤 것 때문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왠지 단기 임대일까요? 여의도동 미성 아파트 재건축 때문일까? 이거인데요. 여의도동 미성 아파트 부동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데이터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여의도동 미성 재건축이네요. 여기도 재건축에 전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까지만 살고 나가라 그런 단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집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 것 같고 요거는 특별히 고려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비싼 동네 어디냐? 청담동입니다. 무려 여기가 4015
제곱미터당. 이게 얼마예요, 보증금이? 어? 110억이요? 273짜리가 110억? 273이면 3 뭐 한 거의 100평 될 것 같은데요. 청담동에 PH129라는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오, 상당하네요. 29세대밖에 없고요. 매매가가 129억에서 155억. 와, 일단 한강 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얼마짜리지? 273짜리였네. 이건가 봐요. 그 일단 집으로만 봤을 때는 야, 엄청나네요. 위치가 여기고 이거 로드뷰로 한번 보고 싶은데 로드뷰 여긴가요? 이거 단지명 빼고 PH129 아파트가 이거니까 이거예요? PH129가? 이건가? 요 주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네요. 예, 압구정로에 있고 평균 값은 대략 서울에서 전세 평균은 687, 한 7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700으로 봤을 때 60을 곱하면 이제 그게 한 25, 59가 24평 5평 60을 곱하면 7, 6에 40이 한 4억 2천? 이 정도가 전세 가격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전세 가격.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저렴한 게 있을까? 한번 그러면 우리 100 언더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00 언더. 이건 지우고요. 4 IL 레인지 0에서 랭스 PPS를 돌아가면서요. if PPS I 값이 1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카운트를 넣죠. 카운트 0. 총 몇 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100 언더가 왠지 그것도 재개발일 가능성이 높아요. 100밖에 안 되는 거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8개? 네, 매우 적네요. 그럼 혹시 200 언더는 어떻게 될까요? 200 언더가 좀 많으면 200 언더에 3천 많네요. 200 언더는 348이에요. 무려. 그럼 우리가 200 언더까지 가지 말고 150으로 볼까요? 150. 야, 150. 그러면 요거를 100에서 150 사이로 가보겠습니다. and I 100에서 150 사이에는 몇 개가 있느냐? 37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37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출력하느냐? 아파트 인포 저장해 놨잖아요. 요걸로 프린트 apt 인포 I 이걸 그냥 출력하면 돼요. 실행. 그럼 37개 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떤 아파트들이 있나? 100에서 150. 만약 150이라고 했을 때 60이면 곱하면 9천만 원이요? 상당히 말이 좀 거래 금액이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강남 수서에 있는 어떻게 전세가 강남에 있는 124짜리가 1억 6천짜리가 있을까요? 이거 참 조금 이해 안 가고. 이게 실제로 연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2016년식이에요. 이건 조금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를 봤을 때 이 아파트는 이제 좀 오래됐네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고 1억에 나왔어요. 뭐가? 83짜리 요거 32평짜리 이것도 왠지 여기 써있네요. 계약 기간이 2년이네요. 딱 2년. 이때 뭔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나요? 한번 고덕주공이 어떤 아파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왠지 재건축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재건축은 아닌데 일단 매매가는 상당히 비싸고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요거는 일단은 좀 아파트가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연식이 좀 가까운 것 중에 미아동에 삼성 레미안, 예, 2010년식인데 113짜리, 이거 매우 큰 아파트인데 1억 4천이래요. 요것도 좀 뭔가 조금, 1억 4천이란 금액은 매우 저렴해서 말이죠. 이건데 실제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씩은 나네요. 그래도 1억 4천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요거는 조금 제외시킬게요. 미아동에 있는 요 지금 아까 그 아파트고요. 북한산 시티, 이것도 전세가 상당히 저렴해요. 이것도 일단 평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평대가 한 4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 제외시키겠습니다. 이것도 1억밖에 안 된다. 조금 이상하죠? 뭔가 평수가 작고 이 정도면 알겠는데, 이거는 한번 볼게요. 94년식이에요. 이제 아마 아파트는 좀 됐는데 133, 평수는 크고 2억이에요. 방서구 방화동의 개화 아파트. 방화동의 개화 아파트. 재건축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아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세 금액은, 여기도 이것도 왠지 전세가 조금 이렇게 나간 것 자체가 조금은 특이해요.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약간 작은 평수들이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작은 평수들이 좀 잘 안 나요. 그러면 평균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평균이 서울이 687이니까 그래도 좀 저렴한 한 400, 400에서 500 사이 한번 찾아볼까요? 400에서 500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좀 많이 나오나 봐요. 400에서 500 사이. 예, 나왔습니다. 몇 개 나왔냐면요. 400에서 5598.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조금 다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300에서 400 사이는 이것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가는 거면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2153개. 2153개인데 그럼 한번 볼게요. 몇 개 정도 볼게요. 자,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넣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음, 평수를 넣을게요. 평수. 어, 딱 적절한 거 한 50대, 50에서 50, 60 언더, 20평대 중반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0, 1, 2, 3, 4, 5, 6. 전용 면적 6이네요. 여기네요. 사이즈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이즈가 어, and 사이즈가 50.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사이즈가 60.0보다는 사이즈가 6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33,507건에서 얼마나 줄어드나 볼게요.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형 평수 기준으로 20평대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더 줄어들겠죠?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신혼부부 살기 적당한 크기 정도로 잡은 거예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 1140.
11,146. 예, 많이 줄었죠. 이걸 기준으로 한번 평당가도 바뀔 거예요. 평균값도 금방 역시나 줄어들기도 하고요.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5천주 이상 삭제됐대요. 잠시만. 그러면 일단 요건 제외하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예, 평균 670조, 평균값은 비슷하고요. 최소값이 100부터 최대값이 2834. 2834인데 60을 곱하면, 만약에 그냥 3000이라고 하고 60 곱하면 18억인가요? 20평대가 18억까지도 전세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리고 300에서 400 사이는 420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때 한번 바꿔볼게요. 200에서 300 사이는 얼마 나올까요? 몇 건? 623건.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네, 만약에 2억이라는 금액으로 60이라고 하면 2억 나누기 60제곱미터 63 300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300. 그러면 300 원저리.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280에서 한 300, 한 30, 270에서 330 사이로 이렇게 했을 때는 범위 많이 줄어들까요? 예, 117개를 줄었네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억으로 구할 수 있는 20평대 전세. 자, 실행하니까 위에서부터 볼게요. 세곡동에서도 전세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신규고요. 2011년식이면 10년 조금 넘었고 2억 정도에 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예, 이 정도 거래 됐나봐요. 아, 이게 근데 어떻게 신규인데 보증금이 이렇게 될까요? 이거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보증금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기존에 살던 사람들 계약갱신 청구권 써갖고 5%만 올릴 때 쓰는 케이스들인데, 이렇게 보증금에 만원 단위들 이거 있는 것들은 일단 빼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유동에 55인데 1억 5천입니다. 네, 요런 게 있고 2002년식 한 20년 된 아파트고요. 네, 여기도 그러네. 1억 4천에 50. 지금 요 아파트도 요 밑에 몇만 원까지 있는 거는 조금, 네, 요거는 제외하겠습니다. 보통은 100 단위로 떨어지죠. 적어도 이런 식으로 1억 5,400인데 53. 네, 구로에서 이런 아파트가 있다. 근데 건축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여기도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 30년 좀 안 됐나요? 네, 근데 1억 6천에 51짜리 있고요. 이건 뭐죠? 구로동의 한신유 플러스 2007년식인데 1억 8천. 예, 요런 것도 있네요. 구로동. 또 오류동에도 1억 5천 5백에 53. 네, 1억 5천대가 좀 많이 있네요. 분포를 하고 있네, 20평대. 예. 요것도 좀 요렇게 이렇게 100만원 언더까지 있는 거는 제외하고, 노원구 상계동에 1억 7천에 54 이렇게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한 1억 5천대에도 20평대를 예, 찾아보면 서울에서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코드들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시고 여기 있는 숫자들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정지하시고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실제로 최근 6개월간의 전세 거래 건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전세 확인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